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여야가 격돌한 어제 대정부 질문. 자, 이번에는 이 여당의 공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여당의 이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권영색 통일부 장관은요, 강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의 결정 주체는 누구입니까? 통상적으로는 그 문제 통일부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만 확인이 된다면은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당은 이 과거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시키는 이 노력을 했는데요. 흉악범이라 북송했다라는 야당 측의 최근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권 장관은 삼청교육대를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흉악범이니까 이런 걸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서 이런 흉악범은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는 문명국가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위해서 일부 개인의 그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라는 부분은 그게 아주 전형적인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런 논리를 연장을 하게 된다면은 위헌받은 삼청교육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긍정하게 되는 그런 연장해서 보면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삼청교육대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권영세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한 비유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논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흉악범이다. 그러니까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 혐의가 짙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관도. 근데 그런 사람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우리의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된다. 그게 네.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그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우리 국내에서 범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대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 경우에는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남북관계의 특성이라는 게 반영됐던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논쟁의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1.3%밖에 안 돼요. 윤석열 정부에서 난민 정책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대우조선 파업할 때 임금 30% 삭감돼서 월 200만 원, 22년 근무했는데 월 200만 원 남짓 받는 사람이에요. 쇠창살 안에 자기 몸 가두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권력 투입 시사했어요. 그건 인권에 부합하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왜 자신들의 인권만 인권이고 자기 국민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북한 이 북송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에 좀 집중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인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인권을 중요시하고 인권에 대해서 주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조직이 있죠.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금 북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이런 지적이 있어요. 지금 권익위원장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인데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위원장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정권에 있었던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렇다 할 지금 입장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사실 조금 전에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건 저는 생각이 다르지만 생각이 달라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권익위원장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탈북어민에 관련된 영상, 사진들도 다 공개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게 인권 침해, 인권 침해다 혹은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더라도 북으로 돌려보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 이런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제가 알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기초했을 때
어찌 보면 그냥 이 답변을 그냥 피해가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비판은 이릉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도 저는 한번 좀 여쭤볼게요. 생- 예, 예. 지금 국민권익위는 그 어느 조직보다도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의견을 밝혀야 될 텐데 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겁니까? 지금 국민권익위가 나서면은 자료들 다 줄 수 있습니까? 조사할 지금 수 이미 있습니까? 공개된 걸 기초로 해서 검찰이 수사 평가하는 중이잖아요. 거니까요. 예, 수사 중이잖아요, 검찰이.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자료 찾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쟁점화가 돼버린 사건이 됐어요. 근데 국민권익위가 나선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지금 국가안보 기밀로 다 해당되어 있는 자료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SI 정보 다 갖고 오십시오.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북송 맞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월북 의사 밝힌 거 맞습니까? 뭐 이런 것들 다 뒤져봐야 되는데 국민권익위가 하겠다고 하면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네네.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백성문 변호사의 지적은 또 SI 정보나 군사 기밀 말고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토대로라도 국민권익이라면 지금까지의 어떤 1차적인 입장은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곧 뭐 아직 인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때가 오겠죠.